그래요. 아니, 저는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 제일 떨고 있을 언론은 사실 조선일보잖아요. 폐간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말은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뭐 지금 이제 일단 석방 됐으니까 살짝 이제 뭐랄까 윤석열 이 피청구인을 좀 두둔하는 듯한 비호하는 듯한 그리고 민주당을 뭐 과하게 비판하는 듯한 이런 기사는 나는 것 같지만 정작 빨리 다시 재구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는 조선일보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졌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이 밖에 있는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니까 편제가 결정을 내리고 대선이 치러진다. 이러면 어쨌든 한 발이 윤석열에 묶인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보수 언론도 이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선일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조선일보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전에 조중동 신문들이 일제히 네. 사설을 네. 자중하라. 맞아. 자제하라. 자제하라. 아. 이거 되게 큰 뉴스인 게요. 네. 조선일보는 그 최근에 그 이른바 절독 운동이 네. 펼쳐지면서 예. 그거 유튜버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좌선일보 뭐 예. 이렇게 아니 얘기할 때- 양쪽으로 껴있던 게 조선일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독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예.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조선일보는 막 뭐 편을 들고 그랬거든요. 들고 있죠. 예. 그래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또 휘젓고 다니는 거는 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빌다시피 한 거예요. 왜? 예. 기자님 얘기했지만 자 윤석열이라는 캐릭터 다른 사람 말 듣나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죠. 극우 유튜버들 말만 듣잖아요. 자면서도 유튜브만 봤다면서요. 네. 오늘 보면.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윤석열에게 그동안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유튜버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님 네. 이제 다음 대권 주자에게 넘기고 정치행보 자제해 주시고 재판 똑바로 받으십시오. 이러겠어요? 아니죠. 이제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이 대권을 이어가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면 받으면 됩니다. 네. 이런 주장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은 딱 거기만 꽂혀가지고 또 내가 만든다 봐라 이러면서 또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뭐 난리가 난 거야 조중동도 지금. 저는 조선일보 보니까 꼭 뭐 정치인으로 따지면 한동훈 전 대표나 조선일보의 뭐 어쨌든 상황이나 되게 유사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좀 들더라고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과 예.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고 이 괴리가 크다라는 걸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전에 이제 사설들이나 논조가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손을 떼지 못하지만 파면이 되면 손절을 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 대선 후보 중심의 판으로 해서 어쨌든 51대 49 싸움을 가야 네. 그나마 승산이 있는 건데 그것도 물론 제3자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야 승산이 있는 건데 만약에 파면이 됐는데도 윤석열을 손절을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되고 다른 소추 사건들의 재판이 시작이 되고 명태행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막상 대선 후보는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굴러간다? 이거는 진짜 지옥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 탄핵 선고 일자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댓글창에 숫자로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두 패널 분이나 저의 의견을 이제 완전 별개로 사실 같이 해주셔도 돼요. 근데 뭐 물론 언론에서 14일 금요일을 제일 많이 얘기하니까 나는 뭐 13일이다 혹은 뭐 17일이다 뭐 혹은 12일이다. 일주일 밀어서 뭐 21일이다. 아까 뭐 본인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는지라 뭐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3일, 랑냥 슈트님은 21일. 예, 아니 뭐 세 분이 이야기하고 왜 갑자기 투표를 하냐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일자를 원하시는지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희망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희망이죠. 내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라는 게 절차라는 건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 관련해서 여전히 헌법재판만큼 흔들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야 너 구속 취소 얘기할 때도 그거 소용 없다라고 말도 안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는데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네.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건 변호사들도 전혀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특히 체포 적부심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없어요. 네. 왜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체포는 48시간만 할 수 있는데 48시간 하는 사이에 이거 적부심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넘기잖아요. 네. 의뢰인은 한 3, 4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구속 취소 가지고는 우리가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안 들여다봤어요. 예. 헛소리다 저거. 저거 뭐 저게 받아들여질게 그렇게 나이브했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과정들은 양쪽에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가는지를 다 봤잖아요. 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중계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는 100번 양보해서 한 명이 판단한 거잖아요. 판사 한 명이. 근데 이 판사 개개인의 생각을 다 뭐 법리적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네. 헌법재판소는 그거에서 가장 숙련된 재판관들이 모여서 그 판결을 내기 전에 평의를 거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게 생중계까지 된 재판이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완전히 법리적인 해석이 다수설이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과에서 동떨어지는 게 난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8대 0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하면 저는 소수 의견도 없을 거다. 맞아요. 예, 판결문에. 예. 13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금요일에 보통 선고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할 것이다에 갇혀 있잖아요. 목요일에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있죠. 근데 아, 보통은 이제 그럴 수 헌법재판소가 변론 자체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아. 변론 이후에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선고일 발표, 선고는 13일입니다. 어젯밤 꿈에 제 할아버지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안학술나무님 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할아버지께 로또 번호도 예, 부탁드린다고. 할아버지가 해주십시오. 기왕에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좋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형사적인 거에 굉장히 강한 할아버님인가. 아, 법조인 출신. 민사적인 거에 강하셨으면 숫자를 알려줬을 텐데. 예. 그런 말씀 주시고 13일이 꽤 있네요. 네. 눈에 보이고요. 아, 그리고 어떤 분은 모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가 5대3 나올 거라서 설득 중이라는 글을 2번이나 올린 글을 봤어요. 너무 걱정되네요. 사문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없어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런 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거를 아니면 그 방송 보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예. 계속해서 댓글로 네. 난지는 인터넷에 뭐 찌라시로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그런 걸 다 퍼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유가?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인용이 되겠지만 인용이 됐을 때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아, 그리고 그거를 잘못된 결정하는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밑자락 가는 거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 깔아놓는 예, 거예요.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죠. 예. 근데 이미 변론 과정 전체가 윤석열이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해놓은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있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무리 날고기는 기자라도 사실 제가 8대0 8대0 하고 있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거 취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제가 그러니까 듣다 네. 기자들 중에 너 그거 뭐 그거 어떻게 그 어디서 알고 쓴 거야? 그러면 혼자 앞에 그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아, 진짜요? 커피 주문하는 거 보고 알았. 이런 미친. 예. 아, 그리고 뭐 이제 그 시야가 아주 넓은 분이고 굉장히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평론가님 한 분이 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건 그냥 저도 동의하는 바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인용 안 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건 한일전에서 일본한테 3대 0으로 이기고 있고 지금 인저리 타임인데 야, 일본이 내 골 넣는 거 아니냐면서 일본에게 질까봐 걱정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맞아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친한 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0.001%의 불안감은 있어요. 아, 뭐 사람이면 있을 수 있죠. 네. 아,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불안감과 네. 현실을 자꾸 매치시켜서 그것 때문에 막 다른 데 갔어도 본인도 야 안 된대 안 된대 막 이런 거 댓글 다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기각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창작력이 필요합니다.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선관위에 계엄금 보냈다고 지 입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떨어지겠어요? 그 기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한 2주 전에 있었던 감사원에 대한 판결이 8대 0이 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네. 감사를 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는데 감사예요. 감사원이 감사라는 게 위법하다고 봤는데 헌법기관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긴 뭘 보낸 겁니까? 감사관을 보낸 게 아니라 군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감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판결에서 이미 예고편이 다 나온 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즉시 항고다 뭐다 이런 게요. 다 그 지금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구속 취소를 인용한 쪽에서 뭘 문제를 삼았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 판국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내란 수계를 걸어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근데 그 내란 수계가 내란을 벌일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켰어요. 그럼 뭡니까? 탄핵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예, 내가 얘기했지만 잘 얘기한 거 같아요. 아니 요즘에 네.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위협을 느껴. 다 변호사야?
법조항을 너무 잘 알아 이제 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혹시 김현정의 뉴스쇼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 뭐 보셨어요?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혹시? 일부러 듣지는 않고요. 텍스트로 읽었어요. 아, 김현정 앵커는 돌아오자마자 한동훈을 예, 글쎄 또 이제 그 인터뷰가 화제긴 네, 했습니다. 논란이죠. 화제가 아니라 논란. 예, 논란이고 네. 뭐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른바 이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인터뷰를 또 했고 이게 그 젊은 안철수 의원 같은 인터뷰를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인터뷰라는 평가가 이래저래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해법이랄까? 해법이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해법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김한 기자님 혹시 그래도 다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다리요? 보통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분은 한 3다리쯤 걸쳐놓고 네. 그때 약간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 편에 서는 거에 불리함이라든지 그러니까 한쪽 이런 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대중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 정치인은 뭔가 신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용기 있게 뭘 선택한 것 같아. 그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뭐 사실 정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대중 정치인의 서사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한동훈 그 뭐 이제 대선에 나오겠죠. 한동훈 씨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비대위원장을 할 때부터 탄핵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탄핵이 됐을 때 그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 투표를 제가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등장을 한 해 만화에서도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네 안 나오네 북콘서트 날짜가 확정이 됐네 안 됐네 그러니까 요소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결정적으로 많이 보도된 워딩이 뭡니까?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 저도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 언젠가 만나고 이게 그 당시 탄핵이 될 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정치인이 전혀 뭐 무책임한 언사죠.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보면 뭐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데 우리는 들은 게 없고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뭘 가름을 해요? 앞에서 나온 게 없는데 앞에서 들은 게 없는데 왜 가름을 해 자꾸?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공부할 만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에 혼선이 그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어떤 합리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엄을 반대한 건 너무 잘하는 거.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것도 너무 잘하는 거. 근데 하지만 구속이 취소되는 건 또 너무 당연한 거. 석방은 환영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아니, 진짜. 세 다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이런 네. 거죠. 지금 정치인 한동훈의 계산 속에는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뭐를 이겨야 되는 겁니까? 경선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경선 룰상으로 보면 윤석열과 손절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예. 김문수 지지율 1위가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이 경선 승리에서. 근데 개헌 반대는 어떤 겁니까? 본인이 배신자가 아니라 올바름 국민 편에서 그 책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네. 국민 편에서 올바름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내가 유일하다. 이 이미지도 지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 반대에 또 한 발을 걸치고 있죠. 네. 근데 대중적 이미지는 어디에 걸쳐야 되는 겁니까? 중도에 걸쳐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극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은 지금 현재 유일한 자산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근데 포지션은 경선과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택해야 되니 이게 이제 저 갈 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본인은 미움받기 싫은 거예요. 아. 그리고 항상 본인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난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총선을 22대 총선을 이끌었을 때 여러 번 황당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죠. 지역을 돌면서도 그 지역구 후보들보다 자기가 더 돋보여야 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본인이 그렇게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전술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누구로부터도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뚜렷하게 뭔가 노선을 뚜렷하게 하고 신념을 갖추고 자기의 앞길을 밝히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도 나 좋아할 거고 저 사람들도 나 좋아할 거고 저 사람들은 나 사진 찍을 거야 사인해 줄까 이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누구에게도 불편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윤석열에게도 불편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오랜 관계였었고 자기가 정치하면서 반대했던 것도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큰 형님으로서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도 부정선거 이런 거 없어. 하지만 선관위는 잘못했어. 뭐 이런 거고. 그 아까 제가 말했던 혼자 관심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오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데? 도대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 어떻게? 아이고야. 민주당 지금도 중도보수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막상. 그 예전에 기억나는 국회에서 처음 법무장관 할 때인가 그거 예, 있죠. 예. 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매번 그런 식이야. 너무 사실 죄송한데 지금 저희 대화하는 중에 댓글 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영양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영양가는 없는데 네. 너무 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 저는 좀 약 올리고 싶어서. 근데 그래 네. 당혹스럽기도 예. 하고 그게 국민의힘 전체가 처한 상황이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딜레마가 한동훈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딜레마가 있는 거고 지금 뭐 김문성 준표는 윤석열의 입장이 다르고 뭐 한동훈 누구는 다르고 세훈은 다르고 떨떠름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넷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드린 말씀처럼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경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후보 다 캠페인 전략에 완전히 꼬였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감옥에 있고 파면이 돼야 그 다음부터 내가 말한 대로 스테이지에서 원샷을 받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원샷을 받기는 힘들어졌어요. 다 윤석열. 네. 다 윤석열. 네. 그러면 이거를 부수고 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그런 스탠스로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다 스스로 망했다 이런 생각을 내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거는 좀 먼저 짚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지금도 석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있는 대선이 됐잖아요. 조기 대선을 간다고 하면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뭐 물론 국민으로부터 해고된 자연인 신분의 윤석열이지만 얼마든지 대외적인 활동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구속의 가능성은 전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연인이 되면. 근데 자연인 상태에서 어쨌든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뭐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누구 손 붙잡고 뭐 연호해주고 응원해주고 할 수 있는 거 할수 아니겠어요? 있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킹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킹을 못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국민의힘 후보는 점지를 해줄 수는 있는 거야. 근데 킹메이커인데 당에서만 만드는. 점지하면 죽어. 점지하면 죽어. 아니 다 죽는 거지. 데드메이커죠, 데드메이커. 데드메이커지. 데스메이커. 데스메이커지. 아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읽혀지는 보도도 있고 일부 이제 정보지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나 봐요.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광장에서 마이크라도 잡는 순간 국민의힘은 끝난다. 우리 당은 다 죽은 목숨이다. 아니 이미 구도가 윤석열이 밖에 나오는 순간 이미 구도가 윤석열 심판으로 짜여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 구도를 이제 아까 뭐 개인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구도를 국민의힘이 더더욱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그 전에 분위기 좀 괜찮았다고 생각할 때 오판할 때는 야 이거 탄핵은 탄핵이고 우리 탄핵 끊어내고 새로운 보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반명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반 이재명 구도를 짜서 가야 그나마 뭔가 세력 집결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심판 구도로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그렇죠. 1월이 지나면서 2월 초 중순까지 갑자기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올라갔었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치솟았던 적이 있었어요. 치솟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게 지금 얘기하신 거리에 뭐 정광훈 소년보 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 유튜버들도 나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이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주르륵 가서 지금 양쪽 뭐 교회 목사들 집회에 가고 네. 그다음에 공무원을 해본 적도 아니고 사실 뭐 국회의원 의원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던 갑자기 뜬금없이 공무원 강사하던 전향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단에서 최고 스타처럼 군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르륵 그 국민의 의원들 중진들도 가서 심지어는 뭐 저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단시간이면 단시간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전향길이 목도리 벗어주니까 거기서 목도리 교환식하고 전환길이 누군데 왜 이러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들 내지는 그 일부의 그뭐 목사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휘둘려 하는데 그렇게 판을 이미 국민의힘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쪽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 근데 그 판에 윤석열이 얹혀지면 예. 그거 어떻게 버려? 예. 이미 윤석열 나오기 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찔끔찔끔 나왔던 게 우리 이러다가 대선 못 치른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이제 당혹스러움이 느껴지는 여당의 상황 저희가 좀 안타까워서 들여봐 드렸고요.